어찌 보면 지금 소개해드렸던 종목군들보다도 더 소외됐던 종목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종목을 얘기해드렸던 것들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건설, LG디스플레이 이런 종목 얘기해드렸죠. 자, 현대건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히든 종목을 찾아라.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해드렸던 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여기. 그때서부터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현대건설 자신감 갖고 하시라는 얘기 해드렸고요. 요건 아까 봐드렸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또 하나, LG디스플레이, IT 대형주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보시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만 보는데 바닥주 하실 그 종목군들은 바닥이 2016년도에 다 나왔던 종목이에요. 올해는 LG디스플레이를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얘기해드렸죠. 자, LG디스플레이는 작년에 대규모 적자였고요. 올해는 돌아서는 해입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OLED나 이런 쪽이 더 이슈가 될 건데 아마 상반기부터 이미 주가는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리가 바로 어디입니까? 여기죠, 여기. 예. 이때가 얼마냐면 18,000원 중후반이요. 19,000원 이하였는데 지금은 뭐 2만 원대 육박을 하고 있으면 며칠 동안 계속 이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바닥을 좀 치고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은 단기 종목이 아니라 긴 텀으로, 그죠? 투자의 관점에서 보시라는 내용을 이 시간 통해서 히든 종목을 찾아라 시간에서 계속해서 얘기해 드릴 거고요. 오늘 볼 종목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로 볼 종목은 만도입니다. 예, 만도 주가 한번 보시죠. 예, 만도 지금 이렇게 와 있어요. 예. 자, 이 종목이 지난 2017년도 고점이 얼마였냐면 거의 한 69,000원, 거의 한 7만 원 가까이 됐고 최근 주가가 얼마였냐면 25,000원 정도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이 이제 실적 바닥을 치는 거, 작년 영업이익 한 2,300억 정도. 자, 올해 같은 2019년도에는 뭐 한 3천억 가까이 육박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거는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중국 쪽에서 실적 빠졌던 거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이미 바닥 시그널은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ADAS 그러니까 뭐 운전자들을 도와주는 뭐 첨단 주행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의 어떤 성과가 뭐 요즘엔 자율주행이나 뭐 계속해서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나는 무엇보다도 실적의 바닥을 치고 자. 주가 흐름과 더불어서 수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만도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 주식을 살 때 실적을 보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실적보다 주가는 먼저 선행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 실적 나오는 것들을 잘 잡으면 항상 주가를 상투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가장 좋을 때 사는 거니까. 주가는 실적을 선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가보다 선행하는 건 바로 수급이다. 여러분들이 추종해야 되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실적도 이미 최악의 상황을 보여줬고 그래서 저는 이런 그림으로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급은 최근에 보면 개인들은 좀 파는 구조로 가고 있고요. 연기금은 지난 일주일 동안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 주식을 살까? 바닥에 있는 아무도 관심 없는 가격 매릿이 생겼다는 얘기죠. 시간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된다, 만도를. 자, 두 번째 종목은 이번에는 화장품 쪽에서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저 개인적으로 화장품주들 또 중국 관련 종목군들은 경협주하고 같이 묶어서 보고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 해드렸냐면 첫 번째, 경협주들 잘 되려면 북미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얘기 해드렸죠. 북미 관계 개선은 한중 관계 개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 2차 북미 정상회담 진행이 되면 그 다음에 시진핑은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북한도 방문하고 그때 한국 방문할 때 그때가 한한령 완화의 어떤 절정이 될 것이다. 선물은 최소한 들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중국 관련 종목군들 중에서 그동안에 굉장히 더디게 바닥을 만들었던 뭐 대표 대형주라고 할 수도 있죠. 자, 아모레퍼시픽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사모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자, 지난해죠. 지난해 4분기가 실적의 바닥 정도가 될 것이다. 사실 최근 2년 동안 한 5천억대 후반에서 5천억대 초반, 작년에는 한 5,200억 정도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올해는 이제 6천억대 한 중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가 턴어라운드하는, 그것도 북미 관계 개선이 되면 한중 관계 개선이 된다라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보면서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것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상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주가 많이 떨어졌죠. 36만 원대부터 해갖고 지금 최근에 15만 원대, 지금 이렇게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 종목 정도만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행주, 모두 투어. 여행주, 그동안에 좋지 않았죠. 그죠? 예, 자, 주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종목이 작년에 한 2, 3월 달에 고점 만들고 그때서부터 떨어져 갖고 하나투어도 지금 여기 와 있고 모두투어도 다 여기 와 있습니다. 여행주들. 모두투어, 하나투어, 여행주들 작년에 주가가 좋지 않았고 실적이 안 좋았어요, 일단. 여행 수요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자연재해다 해갖고 뭐 일본이든 아니면 동남아든 뭐 여행객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그거 악재들 다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4분기 실적이에요. 4분기 실적은 아마 좋지 않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최고의 엄청나게 좋은 실적 내놓고 발표하고 나서 주가 떨어지는 경우 많이 봤죠. 반대로 최악의 실적 내놓고 주가 올라서는 경우 많이 봤죠. 이건 후자 쪽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투어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대략적으로 뭐 영업이익이 한 200억도 채 안 돼, 한 19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 정도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대 후반에서 한 300억대 초반대 요 정도. 그러니까 확고하게 2018년도 연간으로 따져보면 바닥이고 그 바닥의 4분기가 바닥이고 올해부터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여행주들은 슬슬 준비를 해야겠죠.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라인은 준비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고요.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S. LS는 전선 쪽도 그렇고 뭐 변압기 뭐 이런 쪽도 그렇고 뭐 저는 전반적으로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런 스타일을 좀 좋아해요. 물론 단기 매매하고 하는 분들은 이렇게 바닥에 있는 주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오르든 많이 오른 거 따라서 싸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향이나 이런 걸 좀 감안해서 보시고 나는 좀 중장기 성향으로 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보시는 게 좋겠죠. LS. 자, 2018년도가 작년도가 실적이 최악의 해입니다. 2019년도에 작년에 못 미치는 이런 실적 전망이 나오면 사실 주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이 바닥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서는 흐름. 그래서 지금 수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LS 최근 들어서 급하게 이제 들어오고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오죠. 그죠? 급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거 왜 그럴까? 갑자기 난데없이. 북미 관계가 개선이 되니까 경협주로도 같이 엮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LS라는 종목도 참고해서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